현성을 주변으로 해서 이 아래 사찰 또 객사 이런 것도 진자들이 지금 미호 성원이라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운데다가 당을지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제월당 성령선생은 기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두리기둥을 세웠으면 이 연꽃과 연봉무리, 연꽃과 연봉무리로 이렇게 차 못 되게 해놓고요. 굴려. 안 돼. 그게 많이 걸려? 안 굴려줘? 이름이 있어요. 충청도에서 수산말, 잠시 모든 귀신과 질병을 막고 신의 잠깐. 그는 토끼것이 통방울 대상으로 양각하였고 이번 해버리신 모습으로 양각하여 웃는 모습이지만 부리부리한 눈매는 올라가면은 아리랑 고개가 있는데 그 아리랑 고개를 잿들 고개라고 합니다. 뭐 더 해야 되나요? 우리 회덕향교는 조선 초기 1406년에 제일 처음에 창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92년 임진왜란이 났을 때 그때 완전히 그 소실이 된 거를 1600년도에 복원을 했다가 1812년에 오늘과 같은 건물로다가 다시 중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은 한 200년 전에 진 건물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향교라고 하는 것은 국립중고등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화정을 공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초시 합격을 하면은 성균관에 가서 대학과정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 저러다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향교에는 이 향학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명륜당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대산문을 지나가면은 대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하는 곳과 제사 지내는 곳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전에는 중국의 5 성인 공자, 안자, 정자, 자사, 맹자 이렇게 5 성인하고 또 송나라의 사현, 우리나라의 18현 이렇게 27분의 위패를 모시고 가을과 봄 이렇게 1년에 2번씩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교는 이게 대전시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외산문이라고 바깥에 있는 맨 첫문인데 들어갈 때는 우측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좌측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문은 신문이라고 해서 사람이 다녀서는 안 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입서출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얘기를 하는데 들어갈 때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적에는 왼쪽 문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명륜당인데 아까 얘기했던 게 국립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교실이에요, 교실. 그래서 어떤 향교를 가든지 간에 이 명륜당 앞에는 동제와 서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기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향교는 이상하게도 뒤에 그 동제와 서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딴 향교를 가면 다 동제와 서재가 있는데 우리 향교는 이상하게도 동제와 서재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리고 우리 향교에는 정원이 30명이었어요. 30명. 동제생, 서재생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들을 하고 했던 겁니다. 여기는 내 3분인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성전하고 여기 명륜당하고 경계를 표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있는 데는 향악 공간이라고 그러고 저 안을 들어가면은 제사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적에도 그냥 쭈르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스급 취족이라고 해서 바른 발 올리고 왼발 붙이고 바른 발 올리고 왼발 붙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반대로 왼발문에 나르고 바른 발을 갖다 붙이고 왼발 나르고 바른 발 붙이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여기서는 아주 공경스럽게 경건하게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는 대성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그 제사 지내는 제사 공간이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는 우리 유교의 성인이신 공자, 안자, 정자, 자사, 맹자 이렇게 5분에 모셨고 또 송나라에 6천이 있는데 우리 향교에는 4분만 모셨어요. 그래서 송조, 사현 이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18 현인이 있는데 신라시대에 설총, 최치원 이렇게 2분하고 고려에 와가지고 안양, 정몽주 이렇게 2분하고 조선에 와서 14분이 있는데 그 14분 중에는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이 2분이 우리 향교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문묘에 배양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신라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18분의 현인이 나왔는데 18분 중에 2분이 우리 향교에서 공부하신 분이 문묘에 배양되셨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향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곳은 여기 제월당인데 그 제월당 또 제월당에 사신 송그럼 선생 또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월당은 우리 조선조 숙종 때 예조 판서를 지내신 송그럼 선생의 별당이면서 송그럼 선생이 호두되겠습니다. 이 제월이라는 말은 밝은 달, 즉 구름이 갠 날 밝은 달을 뜻하는데 이 제월은 원래 쌍청당 송유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서 즉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중에 달을 택해서 그 제월이라는 달을 가지고 이 당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 별당 말고 사랑차가 있는데 사랑채는 송그럼 선생의 아들 되는 옛날에 이조 판서도 오고 대제학을 지낸 그 송상기 선생님의 후이면서 사랑채의 그 호도됩니다. 당호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오고제 송상기 선생님이
사랑채를 짓고 저 사랑채 안에 별채, 안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요 별당이 있고 요 위에 가면은 가면학에서 집안에 제사 지내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별당이 있고 가묘가 있는 것이 그 양반가의 기본 그 생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이조 때의 하나의 그 양반가의 생활 형식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펴보시면은 이조 때 그 선비들이 살던 그런 주거 공간의 모델입니다. 제월당 선생은 누구냐면은 제월당 송그람 선생이 그 가문은 아주 명문 가정이었어요. 대대로 군수를 지내시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이제 동춘당 송준기 선생님도 계시고, 우암 송시열 선생님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공부도 하고 사사도 하고, 그래서 이 송씨 가문에 삼송이라고 해서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 제월당 송규름, 이분들이 숙종조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던 그런 그 명문 고족의 아주 학자풍 세도 집안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동춘당은 정사상이요, 또 우암 선생은 직사상이요, 제월당은 풍류사상이라고 하는데, 정사상은 뭐냐면은 공경하고 예의 바른 생활하자. 그래서 송준일 선생님은 예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수장이시고, 또 우암 선생은 직사상이라 해서 직이 바를 정자거든요. 바르게 살면서 위리를 지키자. 평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셨어요. 거기에 빈해서 거기에 같이 올려서 이 제월당 송규름 선생은 풍류사상이라고 하는데, 풍류라는 것은 사람은 한번 만나면 헤어지고 나면 죽지 않습니까? 생자 필멸 해자정리라.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시면서도 순리대로 잘 살면은 그것이 사후에도 연결된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의 자연의 일부니까 나중에는 자연을 간다. 저는 그 향토문화 연구회 회원이며 향교 서원 해설사 임덕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비석거리에 있는 암행어사 홍원무 비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무 암행어사는 1784년도에 태어나셨으며, 이분은 순조 29년 1829년에 그 당시에 그 성지로서 자는 성지고 본관은 풍산입니다. 이분이 이 비석거리에 있는 비각은 왜냐면 그 당시에 그 1829년도에 그 순조 때 이 그 관청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가난과 질병 여러 가지 암행어사가 되어서 그 서민들을 많이 구제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비각은 1831년도에 이 감덕환이가 비를 세우고, 그 뒤 16년 뒤에 1847년도에 이 연재호라는 분이 이 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각은 이 관청에 있던 우리 비석거리에 있는데, 이곳이 그 질병의 허덕이고 많은 그 서민들이 어려웠던 그 시대에 다녀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덕을 세우기 위해서 16년 뒤에 이 비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각의 구조는
이 굵은 그 기둥 위에 짧은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이 무출목 이익공개라고 해서 이 그 공포로 되어 있습니다. 공포로 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보다시피 연꽃과 연봉우리, 연꽃과 연봉우리로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문화재 자료 제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홍원무 비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 장성은 그 뒷골 마을 수호시인 뒷골 장성입니다. 엄내동 현재 그 회덕 주민센터 뒤쪽 좁다란 길목에 남녀 장성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죠. 흔히 장성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주도의 돌하르방, 평안도의 돌미로, 당성 등 장성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도 수살마기, 수살목, 수사리, 장신, 장성 등의 말로 불려지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많은 것은 인기가 많고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옛날에는 어느 마을에서나 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그런 나쁜 귀신이나 질병들을 막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소원을 기원하는 그 장성이 이 마을에 세워지게 된 것은 1920년대 약 90여 년 전의 일이죠. 그 이전에는 장성 대신 탑을 모셨는데 큰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가버려 현재의 장성을 깎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성을 다듬을 때는 이 마을에서 가장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얼굴 부분을 조각하고 가슴 명문은 송만영이라는 분이 새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을 입구 옆에 여장성이 있었고 맞은편 20-30m 떨어진 논두기에 남장성이 있었습니다. 논이 택지로 변경되면서 그곳에 있던 남장성을 지금의 위치에 옮겨 현재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남장성은 높이 145cm 정도이고요. 여장성은 72cm 정도입니다. 남장성은 화강암으로 상부의 얼굴을 조각하였고 가슴 명문에는 천하대장군이라 새겼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눈이 툭 붉어진 퉁방울 형상으로 양각하였고 입은 해버리진 모습으로 엄각하여 웃고 있는 모습이지만 부리부리한 눈매는 위험을 잃지 않았죠. 여장성도 화강암으로 상부에는 얼굴을 새기고 가슴 명문에는 지하대장군이라 새겼습니다. 명문을 세로로 내려서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였었는데요. 이는 여장성의 몸체 길이가 작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환하게 웃는 할머니 모습이죠. 눈, 코, 눈썹은 양각으로, 입과 귀는 엄각으로 조각하였습니다. 아직도 오래된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이곳 뒷골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열나흔날에 마을에 무사와 안녕을 비는 장승제를 지냈습니다. 언제부터 장승제를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시작했던 걸로 마을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를 지내기 7일 전에 유사, 축관, 재관을 선정하고 3일 전에 장승에 검줄을 치고 황토 세무대기를 갖다 놓습니다. 황토의 붉은색은 악귀를 내쫓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 제를 치르는데요. 제물 진설은 여장성 앞에만 하고 남장성 앞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장성 앞을 지나다 보면 검줄을 치고 벌겋게 황토를 바른 할아버지 할머니 장성을 볼 수가 있겠죠. 뒷골 장성과 장승제는 조상들의 생활과 의식을 엿볼 수 있고 주민들이 화합하며 살아가던 정감이 있던 시절의 유산들입니다. 이곳 엄내동은 그 옛날에 지방의 일을 처리하던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한 시대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고려시대에는 회덕군, 조선시대에는 회덕현이 소재했던 것으로 유해비, 불망비, 선정비가 많이 세워져 있었죠. 원래 그 현재 엄내동 내거리에 법동에서 내려오는 큰 개울이 있었고 그 언덕 위에 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950년도에 그곳에 있던 비를 주민센터와 파출소 사이의 길가에 한 줄로 옮겼다가
길이 확장되면서 그곳에 있던 벼를 다시 동사무소 경내로 옮겼던 것을 2012년 200리 로아스 길 중 11구간인 덕을 품은 길을 조성하면서 현 위치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조는 중앙 집권제였습니다. 수령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하였죠. 국왕을 대신하여 각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으로 행정, 정치, 군사 등 제방 권한을 가졌습니다. 과거 수많은 수령들이 정사를 돌보아왔던 이 지역에는 청렴하고 고든 수령을 기린 비석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죠. 공덕으로 행정을 잘하고 백성에게 사랑을 끼쳐 그 공덕을 잊지 못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세운 그 금성문 비석들입니다. 회덕 현의 현감은 종육품으로 외관직입니다. 외관직은 지방 관직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죠. 세종대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180여 명의 현감이 제수되었습니다. 제수란 다른 사람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국왕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1895년에 전국에 23개의 부와 331개의 군을 두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현감이 군수로 바뀌게 되었죠. 이 비석군에는 현감, 군수, 관찰사, 또 일반인을 포함한 15기의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친 비바람에 마모되어 가지만 그 옛날 어진 행정관들의 행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정원과 조선왕조실록에 여기 비석 주인공들의 제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굴다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나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 회덕동에서는 매년 굴다리 축제를 개최하는 곳입니다. 굴다리 축제에 앞서서 회덕동에 대해서 개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덕동은 고려시대, 백제시대 때, 신라시대 때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백제시대 때 우리 회덕동을 우술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오면서 회덕현이라고 그랬는데 이곳에는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 유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보이는 이 앞쪽 회덕현 청을 중심으로 관아터, 사창터, 객사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회덕현 관아를 중심으로서 북쪽으로 1km 지점에 회덕향교가 있습니다. 오암 동춘 선생이 살아있을 때는 기라성 같은 젊은이들이 모였던 그런 향교입니다. 그 향교 올라가는 길을 향교곡 또는 효자곡을 그러는데 옛날 송참봉이라는 집안에 머슴이 하인이 있었는데 아주 효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자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잿들고개를 넘어가면은 제월당 송규점 선생, 그 아드님 오고제 송상기 선생이 사셨던 유적이 있습니다. 이 아리랑 고개를 일명 잿들고개라고도 그러는데 왜 잿들고개냐면 고개가 들처럼 평평하다고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잿들고개입니다. 특히 제월당 송기름 선생의 아드님 오고제 송상기 선생은 은진송 씨 집안에는 300년, 400년 동안 기라성 같은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유일하게 대제학을 지낸 그런 분입니다. 그 대제학을 지냈지만 그 전에 숙종의 비인 장희빈의 어머니가 세도를 믿고 대궐에도 가마를 타고 드나들 적에 가마에 대해서 숙종한테 직언을 했다가 숙종의 미움을 사서 귀양을 가서 귀양지에서 돌아가신 그런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